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홍기훈님,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1차에서는 어떤 과목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요? 저는 일단 1차에서 저도 완전 노베이스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차에서는 일단 경제와 회계가 제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회계가 조금 더 어려워진 느낌이라서 경제와 회계를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1차를 공부하면서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2차 과목 중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과목이 있나요? 평가사님은 그렇게 안 했지만, 네. 이거는 뭐 같이 하면 좋겠다. 사실 세 과목 다 같이 하면 나쁠 게 없는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차랑 2차랑 조금 좀 무관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1차를 바로 끝나자마자 2차를 해서 그런지 1차에 대한 기억도 되게 생생했고, 그게 2차에 실제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 병행하는 비율만 잘 조정한다면 서로 정말 보완적인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딱히 어떤 과목을 네. 먼저 하든 상관없다?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암기 잘하셨다고 하는데 법규 논점 박스 기준, 뭐 문학판검 이거겠죠? 네. 1시간에 어느 정도 암기 가능했는지, 네.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시간당 암기량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정말 저의 케이스에만 한해서 꼭 제 속도로 올 필요도 없고, 제 속도보다 잘하면 더 좋고 이렇지만, 저는 진짜 손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암기가 빠르진 않았어요. 그냥 많이 쓰고 몸이 익어질 때까지. 네. 그래서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평가사님의 장점은 뭐 몸빵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내 목숨을 걸고 하겠다. 그래서 뭐 이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후 돌이켜 봤을 때 학원 커리큘럼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저도 전략을 잘 못 짜는 편이라 학원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1차 초시 수험생입니다. 네. 저는 거의 맹신론자만큼 학원을 믿고 따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봤을 때도 정말 그 커리큘럼을 제가 다 소화해냈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불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본인 판단이 있고, 또 각자에게 맞는, 예를 들어 매일 하는 스터디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은 줄여도 되고, 부담스러워도 나가는 이런 마음이 좀 굳건하신 분들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 따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평가사님이 뭐 내가 전략을 못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오히려 웬만한 사람보다 심지가 훨씬 굳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론 정규 강의 강사와 스터디 강사가 달라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강의는 강의대로, 스터디는 스터디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석적인 답변일 텐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법규, 개별 행정, 스터디도 달랐고, 문제, 서브 만든 사람도 달랐고, 이론도 그 질문자님과 똑같이 정규 강사랑 스터디 강사분이 달라가지고, 사실 스터디에서 좋은 성적을 이래서 더더욱 못 받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고득점의 이론을 받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요거 하고 익숙한 목차를 잡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학원에서 그 강사님에 채점해주시는 분들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거를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 이론 해주신 기본 강의 강사님이 쪽지 시험이나 문제풀이 주는 것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스터디 강사님이 주는 문제도 익숙해질 수 있어서 성적은 당연히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너무 굴하지 않고 여러 문제를 접할 수 있다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풀어봤던 문제를 또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그리고 우리 때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시험에 가장 합격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그 스터디 문제를 외워서 푸는 그 최상위권이 아니라 어느 학원에 가도 한 상위 20% 점수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합격 확률이 높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초시를 치른 휴학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시라고 하기에는 이제 1차에서 네. 부원론에서 35점 꽈라게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공부 중이시고 이제 작년에 꽈락 나고 2차 공부 중이시고 세 과목 다 기본 이론 수강 후 문제풀이 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올라오는 강의들을 순차적으로 듣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자, 여쭤보고 싶은 건 복학한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복학을 하시려는 거구나. 2학기에 이제 여름 끝나고 복학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12학점이라 학점은 여유는 좀 있고 뭐 1차 과목이 있어서 자, 2차를 얼마까지 해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내년 1차는 나 무조건 붙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2차를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걸 같이 병행해 본 적이 없어서 제 답이 확실한 답이라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학교를 그래도 같이 다녀본 입장으로서 학교의 비중을 얼만큼 둘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점을 포기하고 그냥 출석을 채우고 뭐 과제만 하고 기본 학점을 받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2차 진도를 결정하는 게 맞는데 그때 자기 선에서 무리가 안 가는 걸 잘 잡는 게 좋고 최선은 저는 그냥 학원 강의대로 2차 진도를 같이 빼는 게 나중에 미래의 나에게 미뤄두지 않고 같이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학교 비중을 어떻게 둘지 먼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빼라. 네. 약간 절대 후회 없어요. 최대한 많이 빼고 학교는 약간 포기하라는 듯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인강인지 실강인지. 네, 2차 저는 기본 강의는 실무만 실강을 들었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리고 학교 휴학하자마자는 세 과목 다 실강으로 갔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부터는 네. 다 실강에 들으신 거죠? 네. 자, 다시 돌아간다면 학업을 병행하실 건가요? 네, 저는 병행했을 것 같습니다. 좀 모순적이게도 이미 결과가 나오고 이런 질문들을 받아서 이 답이 답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심지어 학교가 보통은 1년을 남기고 아니면 한 학기를 남기고 수험 생활을 하는데 저는 비교적 학기가 많이 남았던 상태여서 수험 생활에 올인해서는 졸업을 못할 위기에 있어서 학업을 병행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 혹시 과외를 하셨다면 가장 효율적인 시기는 언제일지. 올해 초시생인데 이번에 2차 이제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좀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과외의 가장 효율적인 시기? 효율적인 시기. 과외는 일단 자기가 어떤 과목이 제일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제일 부족한지를 파악해야 시기를 잘 잡는 것 같아요. 무조건 빨리 한다고 해서 뭐 과외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과외 시기랑 선생님을 골라야 하는 것 같아서 정해져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과외 컨텐츠는 기출이 최선일지 뭐 다른 컨텐츠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과외를 법규 과외 한 번만 받아서 다른 과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과외 컨텐츠는 기출 위주였고 그 기본 강의도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학원 커리큘럼만 따라갔다고 하시는데 초반에 문제풀이 강의 전에 실무 문제 푸는 연습 그럼 어떻게 했냐? 네. 저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솔직히 중급 수준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어서 기본 문제들 막 10점? 5점짜리 문제들을 푸는 위주로 했었고 그래도 그거에 해당하는 중급 문제를 가서 거의 또 답지를 필사하는 형식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예습의 형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수업 듣기 전까지는 혼자 풀어보신 적이 없나요? 네, 저는 기출문제 뭐 다 중요하다 이랬지만 저는 한 번도 스스로 풀어본 적은 없습니다. 강의에서 그냥 할 거기 때문에. 끌어주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소화를 하셨다. 네. 자, 그다음 2차 과목별 개별 스터디를 진행하셨나요?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5시나 4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를 구하기에는 제 그 생활 습관이랑 너무 어긋나서 안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다고 합니다. 자, 경제학과 학생인데 미시것이 대부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경제 기본 강의 다시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문제풀이부터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 경제학과가 어떤 범위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그 경제학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본 강의는 제 생각에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문제 풀어보셨을 때 이러한 그 전략이 부족하다 하면 기본 강의부터 들을 수 있는 거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학교를 휴학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재 2학년이라고 해요. 이제 휴학 시기를 2학년 끝나고 하는 것과 3학년 1학기 마치고 하는 것 중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일단 제가 합격하고도 1년하고 한 학기니까 총 3학기를 더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실무 수습 유예가 긴 편이에요. 한번 겪어보니까 최대한 졸업을 적게 남기는 게 좋긴 하지만 저 또한 졸업을 많이 남겼음에도 시작했던 이유는 학생인 신분이 주는 안정감이 커서 그 안정감이 필요하시다면 일찍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암기를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노하우나 습관이 궁금합니다. 암기를 잘했다고 했지만 이게 단기간에 암기를 잘한 건 아니고 많은 연습으로 확실한 암기를 잘 했던 거라서 습관이나 노하우를 하자면 아까 1차 때 언급했던 것처럼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했고 2차 시험을 칠 때도 뭔가 키워드나 아니면 쓰고 싶은 문장, 이 문장은 진짜 멋있으니까 내 답안지엔 꼭 있어야 한다는 문장들을 꼭 써서 벽에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침대 옆이나 뭐 주방이나 이런데.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대비 암기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네. 설명이 된 것 같으니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스터디 결과가 실전에 많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전에 많이 연계된다는 부분은 일단 시간 감각이랑 시간 압박? 그런 거와 또 이제 적은 소음들이 학원엔 더 많아요. 갑자기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에도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전성에서 좀 도움이 된다. 네, 실전성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는 노력으로, 이론은 운이 좋아야 하고 실무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무는 어떻게 노력 대비 산출이 정직한 과목인가요? 아니면 실무도 운이 따라줘야 되는 과목인가요? 실무가 어떤 분들은 막 또 전략적으로 이건 적게 나온다, 조금 제쳐두고 아니면 이거는 목차만 쓰면 되면 된다 이렇게 되게 전략적으로 미리 가지를 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운이 따른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 외에 저는 하나도 놓치기 싫다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운보다는 그래도 꾸준함과 많은 양이 저에게는 도움이 됐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도 여기서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이론조차도 운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험 자체가 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본인이 그만큼 공부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는 거지. 뭐 시험은 저는 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굉장히 한 만큼 나옵니다. 한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론 암기하고 네. 의의나 목차를 암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답안지에 서술하는 것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일단은 뭐 논리가 안 맞아도 제가 외운 의의랑 목차를 펴 바르는 거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일단 양을 채웠다. 네, 양을 채운다. 16페이지를 16페이지를 채우고 만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 사이의 간극은 음. 저에게 있어서는 많이 써보고 그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게 간극을 좁혀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랑
그 목차 사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아니면 그 음. 의의에서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필사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뭐 오,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이 방법인 것 되지 않을까. 같습니다. 네. 진짜로. 네. 아,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필사를 했구나. 네. 나는 뭐, 왜 글자를 베끼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그런 거에 연결고리. 집중했다면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를 병행하면 학교 성적을 거의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네. 휴학을 하자니 합격하고 나서 학교에 발목을 잡힐 것 같다. 조언 좀 해주세요. 학교에 발목을 잡힌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져서?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자녀 학기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음. 솔직히 감정평가사에 저는 아직 학생인 신분이어서 감정평가사의 세계에서는 학점이 어떤 그 아무 의미 역할을 없어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이미 아무 의미 없어요라는 걸 듣고 했기 때문에 아, 학점은 버리고 여기에 올인하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종을 가든 학점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학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있으면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는 욕심보다는 하나를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자, 지나고 나서 보니 해서 좋았거나 못해서 아쉬웠던 과목별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생각. 저랑 정말 안 맞는 질문이긴 한데. 네. 해서 좋았던 건 저는 당연히 양치기라고 또 무한 반복을 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도 아쉬웠던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 목표가 공부를 하고 아쉬웠다는 걸 절대 말할 필요가 없는 수험 생활을 보내자였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손목 부서지는 공부를 했지만 절대 후회 없는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론과 법규는 학원 풀 커리를 꼭 타야 할까요? 기본 강의만 듣고 GS만 하면 안 될까요? 아, 이론 법규의 기본 강의 이후 네. 필히 들어야 되는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저는 또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있는 강의랑 강의는 다 듣고 스터디랑 스터디는 다 들은 입장에서 사실 도움이 안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말했던 걸 또 들어야 하고 앞에 쪽지 시험 냈던 걸 또 스터디로 내면 내가 외운 것만 쓰는 건 아닌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목차도 미묘하게 발전돼 있고 또 안에 내용의 알맹이 자체도 발전되어 가는 것 같아서 본인이 시간이랑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다 듣는 걸 추천합니다. 네. 학원 풀 커리 따라가면서 시리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거. 네. 그리고 실무, 법규, 이론 순서로 뭐 차례차례 이제 좀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 둘 네. 중에 어떤 거가 더 좋을까요? 저는 약간 두 개를 다 섞어서 했던 것 같은데 풀커리를 따라가면서 시리법을 동시에 공부했어요. 근데 점수는 실무, 이론, 법규의 순으로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순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후자의 방법을 추천하진 않는 거는 하나만 하다 보면 이전 과목이나 다른 과목에 대한 그 외웠던 것들이 빨리 휘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로 잡는 과목이 있으면 좋지만 세 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더 최선일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Q&A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혹시 이제 질문 중에 저희가 답변 안 드린 거는 이제 앞에 내용에서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넘어갔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소감을 또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감부터 먼저 네.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그 어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그런 이제 되게 약간 트렌드처럼 이제 워낙 이제 좀 짧게 붙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트렌드처럼 많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도 뭔가 되게 정석적으로 공부하신 그런 분의 합격 수기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한 느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하지만 이제 이것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그런 나만의 길을 갔을 때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준 참 재밌는 합격 수기였던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딱 다른 분들도 이제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공부를 이제 일단 하드코어하게 좀 하시는 거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되게 흔들리지 않기도 하셨고 좀 그런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배우실 수 있는 점이 있으면은 잘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또 맞게 잘 적용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평가사님 이렇게 여리여리하지만 정말 그 마초다. 공부는 진짜 와 쌍남자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후기 얘기해 주시죠. 저는 오히려 이 인터뷰를 하면서 더더욱 제가 양치기 스타일이었다는 걸 다시 깨닫긴 했는데 진짜 많은 합격 수기 동영상을 이걸 준비하면서 봤는데 정말 다양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고 어떻게 더 빠른 시간에 노력을 적게 들여서 합격을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양치기는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평가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이번 합격 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